여기는 계산 문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여기 제조기업의 원가. 출제 1순위입니다. 1순위. 예, 얘네 심지어 두 문제도 내요. 그죠? 여기는 반드시 T계정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T계정. 자, 여기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조기업은 재고자산이 총 3개입니다. 일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원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도중에 갑자기 타이어 같은 거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자동차. 보셨어요? 애국가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완성이 안 된 물건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를 완성을 시키면 제품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 문제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알죠? 여러분들이 푸실 거고, 그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는지 여기다가는 제가 임의로 금액 쓸 거니까 여러분들은 금액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떨 때 원재료가 증가하고 어떨 때 원재료가 감소하고 이 증가 감소 사유를 외우셔야 돼요. 자,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계산 문제 풀 때는 T계정으로 푸는 거지 분계끈은 날셉니다. 맞죠? 그랬을 때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자산이니까 기초랑 기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산은 기초가 다 차변이죠. 기말은 빵꾸 나는 대변이고요. 그래서 차변에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기초에 30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초 원재료라는 뜻은 전년도에 샀었던 원재료인데 전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원재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 샀었던 놈. 자, 그리고 우리 원재료는 언제 증가해요? 그렇죠. 샀을 때. 우리가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에 뭐 알루미늄, 구리 같은 거 샀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재료는 언제 증가하냐면 단기에 매입했을 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재료 창고 안에는 100원어치의 원재료가 있는 거죠. 그럼 이 100원어치의 원재료는 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재무회계 때 재고자산에서 했지만 무조건 재고자산은 과거에 실지재고조사법을 주로 썼기 때문에 다 실지재고조사법의 T계정이에요. 그럼 기말에 창고부터 무조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말에 원재료 창고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20원의 원재료가 사용이 안 된 거죠. 남아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사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럼 100원어치의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원어치의 원재료가 사용이 안 됐다면 나머지 80원의 원재료는 사용이 됐겠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를 재료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 1급 때. 재료비. 근데 우리가 다시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와 어떤 재료비가 있어요? 그렇죠?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 80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합이에요. 맞죠? 하지만 원가 회계에 전제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전제는 제조 경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간접 제조 경비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얘네들은 제조 간접비로 이미 갔다라고 봐요. 알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얘네들은 이미 공통비인 제조 간접비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원가에게는 가정을 깝니다. 그 가정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목적상, 시험 목적상. 그렇죠? 실제 회사는 나눠요. 자,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접 재료비도 있을 수 있지만 간접 재료비이 제조 간접비로 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재료의 감소분에서 전부 다 이걸 직접 재료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머지 공통 재료비는 다 제조 간접비로 갔다라고 봅니다. 암기.
왜냐하면 재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원재료는 감소하죠. 여러분 사용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총 차변, 대변 100원이 맞을 거고요. 자, 이제 제공품. 자, 이게 만약에 현대차가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생산하고 있대요. 둘 다 소나타라고 그랜저. 근데 지금은 제가 소나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품이라는 건 소나타를 만들다 만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전년도에 만들다만 소나타는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그렇죠? 기초.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5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얘는 전년도에 만들다만 소나타가 올해 연도 초로 50원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재료비가 아까 특정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나타로 따지면 소나타 뭐 엔진? 맞죠? 소나타 엔진이 80원어치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이 된 재료만큼 원재료는 감소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떡볶이에 여러분들 떡볶이에 떡이랑 이런 것들 투입하면 그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 떡볶이의 금액은 늘잖아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떡볶이에 떡이랑 이런 것들 투입하면 그만큼 금액 늘어가니까 거기에 마진 붙여가지고 팔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은 언제 증가하냐? 원가를 투입시키면 증가해요. 맞죠? 미완성된 거니까 투입하면 할수록 총 금액이 늘죠 여러분들. 미완성되는 물건이.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대변에서 빠져나와서 제공품 차변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꽂혀요. 왜 꽂히냐면 소나타에 엔진 사온 거니까 소나타 엔진 소나타에만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만약에 알루미늄이 공통비다라고 하면 이미 걔는 제조 간접비로 같다라고 봐요. 알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소나타를 만드는 데만 여러분들 노동력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돼요. 맞죠? 그 금액만큼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더 받아내죠, 팔 때. 했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가 100원.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바로바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공장에서 그랜저하고 소나타를 같이 만드는데 전기세, 감가상각비, 뭐 임차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공통비죠.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데 공장에서는 소나타, 그랜저 둘 다 만드니까. 맞죠? 그러면 그러한 애들을 모아놓은 게 제조 간접비예요. 그렇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지금 소나타잖아요. 그럼 소나타의 제조 간접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맞죠? 모르면 소나타하고 그랜저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어떻게든 뿜빠 일을 해야 돼요. 맞죠? 소나타와 우리 아까 제조 원가는 제품의 소비되거나 공헌하는 원가잖아요. 제조 간접비는 소나타나 그랜저를 만들 수 있게 공헌하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뿜빠이에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나중에 4장? 아마 4장 가시면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를 뿜빠이 하는 문제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 받을 때 공장은 그 제조 간접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회계 감사 거절당해요. 제조 간접비 거절당하면 제조 간접비를 완벽하게 뿜빠이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잘 잡았는지 왜냐면 그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매출원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조 간접비가 300원이 있다라고 가정. 그럼 그 300원을 소나타와 그랜저에 분배해야 되겠죠. 맞죠? 분배를 했더니 그냥 여기 소나타의 제조 간접비는 300원 중에서 170원이 분배가 됐고 그랜저는 130원이 분배가 됐다고 가정이에요. 가정.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는 오늘 할 수 있으려나? 오늘 아니면 다음 주 그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나타를 만드는데 공통비인 제조 간접비가 170원이 분배가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여기에 더 얹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공품 창고 안에는 총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400원인데 자, 외우실 게 있어요. 자, 암기입니다, 암기. 하시면 뭘 암기하시냐면 여기 있는 주황색이 주황색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자,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투입됐던 원가죠. 얘는 전년도 거지 당년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이 80원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건비가 100원이 투입됐고, 그 소나타만을 만드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100원이 투입됐고, 공통비가 170원은 이건 투입된 게 분배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 주황색에 있는 건 단기 중에 투입된 거예요. 단기 중에 투입. 단기 중에 투입된 총 원가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총자 쓰는 거예요. 단기 중에 투입된 제조 금액의 총 금액이다. 총. 왜냐하면 곧 얘랑 좀 비슷한 애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친 걸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같은 말. 그죠? 그러면 제공품의 차변에 있는 총 금액 400원 있죠? 이 400원은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50원어치 소나타 만들다 말았고 올해 이 소나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350원을 더 투입했어요. 그럼 총 완성시킬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400원인 거잖아요. 되세요? 근데 기말에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100원어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미완성된 거죠. 또 기말에 소나타 창고 들어가 보니까 100원어치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0원어치는 완성이 됐겠지라고 전제를 깝니다. 나머지 완성이 됐을 거야. 왜냐면 나중에 좀 뭔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장난쳐요. 근데 이걸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아, 물론 외우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 뜻을 의미를 안 하시고, 뜻을 의미를 안 하시고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 자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왼쪽은 단기 중에 투입된 총 원가니까 총자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아까 뭐랬어요? 300원어치가 완성됐겠지. 완성됐겠지. 완성이니까 제품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래서 단기 제품자 쓰는 거예요, 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우리가 떡볶이가 완성이 되면 미완성된 건 감소하고 완성된 게 느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죠? 당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지? 떡볶이를 완성시키는데 3,000원 투입했는데 3,000원에 떡볶이가 완성이 됐어. 그럼 미완성된 떡볶이는 0이고 완성된 떡볶이가 3,000원인 거잖아요. 됐죠? 여기 가끔씩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완성됐는데 왜 제공품이 줄어? 줄어. 당연히 미완성된 거 줄잖아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됐죠? 여기까지 설명. 300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거꾸로 장난치 거꾸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품은 우리가 완성된 놈이죠. 완성된 놈. 자, 그러면 기초 제품은 제품 차변에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기초 제품은 뭐냐면 전년도에 완성은 된 소나타예요. 근데 전년도에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소나타가 100원어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소나타 얼마치를 완성시켰어요? 300원. 그럼 300원어치의 소나타를 완성시켰으니까 얘를 제품 창고로 들여와야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완성된 놈은 단기에 미완성된 제공품에서 감소가 되고요. 단기에 완성된 제품 창고로 들어오는 거니까 제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큼 늘어요. 당연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도에 완성시킨 소나타가 100원. 올해 연도에 새로 완성시킨 소나타가 300원.
그럼 400원어치의 소나타가 판매할 수 있는 소나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차변은 총 판매할 수 있는 해당 제품 금액. 자, 근데 기말에 제품 창고를 들어가 봤어. 소나타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150원어치의 소나타가 완성은 됐어요. 근데 안 팔렸네? 맞죠? 그래서 기말 제품은 기말에 안 팔리고 완성만 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400원어치를 판매할 수 있는데 150원어치의 소나타는 안 팔리고 남아있어요. 그럼 나머지 250원의 소나타는 팔렸겠지라고 똑같이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얘는 매출된 원가죠. 맞죠? 만든 가격이 원가니까 여기 매출이 아니라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요거 이름을 외우셔야 돼, 이름을. 이렇게 하면 제품은 400원.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얘는 워낙 문제가 많아요. 잠깐만 좀 찾을게요. 어디 있냐면 얘는 문제가 두 개나 있어요. 같은 회차에. 어디로 가시냐? 여기 있네. 30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30페이지. 기출문제 교재 30페이지. 8, 9번입니다. 8, 9번. 두 개네요. 가끔씩 두 개도 냅니다. 30페이지 8, 9번입니다. 둘 다 해주세요.
화이팅. 열심히 풀고 계셔가지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네요. 아, 다시 푸세요. 예, 푸세요. 시간 드릴게요, 시간. 자, 얼른 보시죠. 자, 미리 적어놨어요. 딱이.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말 제품이에요. 일단 문제를 보시고 기말 제품이니까 무조건 제품 T 계정은 무조건 그래야 돼, 이거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 만약에 지금 기초 제품 21만 원 줬잖아요. 그리고 매출 원가 20만 원도 줬고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안 줬어요. 얘를 줬으면 바로 원샷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는 거예요. 요거 구할. 맞죠? 근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가 제공품에서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공품은 줬어요. 기초 10만 원. 그렇죠? 기말 15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제공품 차변이었죠. 요건 우리 아까 시험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줄 때가 좀 최근 들어 잘 없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더하시면 아마 44만 원 나올 거예요. 맞죠? 단기 총 제조 원가 44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39만 원? 39만 원이 나와요. 차변 때문에 일치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여기 39만 원이라고 대입하시면 40만 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차변 때문에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 60만 원, 여기 60만 원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답이 1번.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 자, 9번은 응용인데, 자, 여기 단기총 제조 원가가 우리 직제, 직노, 재간의 합이죠. 맞죠? 직제, 직노, 재간의 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줬어요. 여기에서 뭘 줬냐? 제조 간접비는 단기총 제조 원가의 20%래요. 그럼 46만 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 제조 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 230만 원에 20%니까 얘가 46만 원이 나와요. 맞죠? 46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직접 노무비의 80%다라고 줬죠? 그럼 제조 간접비가 지금 46만 원이거든요. 그럼 46만 원은 직접 노무비 곱하기 80%죠? 0.8. 그럼 직접 노무비 구하려면 나누기 0.8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아이고 얼마냐? 46만 원.
나누기 여기 0.8. 네, 57만 5천 원 나오네요. 그럼 얘가 57만 5천 원 나오고 57.5. 그럼 얘가 57만 5천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직접 재료비 나오겠죠, 여러분들? 얼마 나오나요? 1번, 2번 같은데? 2번? 아닌데? 2번 아닌데? 3번인데? 3번이지, 3번. 3번 나오네, 3번.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산수가 필요하긴 한데 수학은 필요하진 않아요, 원가액이. 여러분들 파트는. 가끔씩 원가액을 수학이라고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수학이 들어가는 건 다른 그 회계사나 세무사 맨 뒷장에서 뭐 들어가는 거고, 뭐 경제학이나 이런 거. 맞죠? 우린 경제학까지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